길면 길수록 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요구하는, 선지가 요구하는 부분만 캐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문장이 길어졌을 때 쉬울 수도 있어, 문제가. 자, 일단 만문가라는 제목부터 볼게요. 만문가는 가득 찰 만자에 분노할 때 그 분이에요. 분이 가득하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작가는 왜 분이 가득하다 라는 표현을 썼냐? 이 작품이 최초의 유배 가사예요. 자기가 유배를 갔으니까 열 받는 거지. 억울함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작품이 최초의 유배 가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삼이인곡 혹은 송미인곡과 같은 작품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너희가 배웠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삼이인곡이나 송미인곡은 정철이 유배를 가서 지은 건 아니에요. 유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잠깐 3년 동안 고향에 내려가 있어 라는 왕의 명령을 받고 내려간 거죠. 근데 어쨌든 내용이 좀 비슷하다는 얘기고, 전남 순천으로 유배를 갑니다. 충신 연주지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충신 연주지사가 뭐였어? 문학적 용어라서 알고 있어야 돼. 뭐였죠? 응? 임금한테. 맞아, 보내는 건데 어떤 화자의 목소리로? 그렇죠. 자, 충신연주지사라는 용어는 신하가 임금님에 대한 충성심이나 사랑을 마치 여성이 남성에게 사랑 노래를 부르듯 표현한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충신 연주지사가 유행이었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문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천상 백옥경 11호가 어디인가? 오세군 깊은 곳에 자청전이 가려 있으니 천문 구만리를 꿈에라도 갈동 말동.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백옥경입니다. 혹시 백옥경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궁궐이야. 누가 사는 궁궐일까? 임금. 정확한 뜻은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이에요. 이 화자가 원래 있던 공간이 이 백옥경이야. 그런데 이제 이 백옥경과 멀어져서 백옥경이 잘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 처한 거죠. 그래서 옥황상제 궁궐이지만 사실은 임금님이 계신 한양의 궁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양의 궁궐. 그리고 얘들아, 기본적으로 옥황상제, 선녀, 신선, 용왕 이런 거 나오면 뭐랑 관련이 있을까? 도교와 관련이 있어요. 도교. 도교가 이제 우리가 어색한 거다 보니까 도교적 색채가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 되게 의아해해. 근데 도교 나오면 그냥 무조건 선녀, 옥황상제, 용왕, 신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천상을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원적 구성이야. 이원적 구성이라는 건 이 세계를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누겠다는 뜻이지. 특히 여기서 천상계를 알 수 있는 단어가 백옥경만인 건 아니에요. 뭐 뒤에 더 나오겠지만 천상계임을 말하는 단어들이 꽤 있고요. 지상계, 당연히 화자가 지금 있는 공간이 지상계입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오세군, 구름이죠. 구름이 깊은 곳에 자청전이 가려져 있다. 자청전도 뭐냐면 신선이 사는 궁궐이에요. 이것도 도교적인 색채가 있는 거죠. 어쨌든 궁궐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화자가 궁궐에서 멀어졌구나. 멀리서 지상계에서 궁궐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있는 이 오세군 얘는 굳이 따지자면 장애물이에요. 알겠어. 내가 가고 싶은 자청전이라는 궁궐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야. 장애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백옥경의 11루 이걸 설명 안 해줬네. 누각이에요. 누각 정자가 쓰는 거. 이 백옥경의 11루와 자청전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가니까 이 천문 구만리를 꿈에라도 갈동말동하다라고 표현을 하네. 천문 구만리의 먼 하늘이란 뜻이야. 구만리의 먼 하늘. 아마도 이 구만리 먼 하늘에는 백옥경과 자청전이 있겠지. 이 말은 결국 꿈에서라도 나 너무너무 가고 싶어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움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이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움. 차라리 죽어서 억만 번 변화해서 남산 늦은 봄에 두견새에 넋이되어서 이화가지 위에 밤낮에 못 울면 차라리 삼청동 안에 있는 구름이 되어서 자미궁에 날아올라 옥황 앞에 앉고 싶다. 자, 너희가 보기를 읽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여기 있는 이 두견새와 구름 내가 되고 싶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변신 모티프라고 합니다. 자, 모티프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건 이 변신의 소재가 이 작품에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윤회사상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 윤회. 내가 죽어서 다른 게 된다는 표현 때문에 그렇고요. 이 두견새가 화자가 되고 싶은 분신 1이고 구름이 화자가 되고 싶은 분신 두 번째가 되겠지. 그럼 얘들아, 왜 두견새와 구름이 되고 싶다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게 목적일 거 아니야? 밑에 나와. 자미궁. 뭔지 모르겠지만 궁이잖아. 궁궐에 날아올라서 임금님 가까운 데 가서 내 마음속에 쌓인 말씀을 아뢰고 싶어서. 이게 이유인 거야. 그래서 이 두견새와 구름은 결국에 화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임금님께 호소하고 싶어서. 꼭 억울함만이 아닐 수도 있어. 뭐 사랑한다는 말, 뭐 이런 걸 수도 있지. 어쨌든 자신의 마음속 말을 호소하고 싶어서 라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삼청동은요. 몰라도 돼. 신선이 사는 고을이고 신선이 사는 고을. 그 다음 밑에 줄에 자미궁은 천재의 거처. 천재. 그러니까 하늘의 황제, 옥황상제죠. 옥황상제가 사는 궁이야. 옥황상제가 사는 궁의 이름도 되게 다양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밑에 향안. 옥황향안이라는 건 이런 거 전혀 몰라도 된다. 옥황 앞에 놓인 상 이란 뜻이고 지척은 가까운 곳 이란 뜻이겠죠. 우리가 지금 내신을 대비하는 거라 이런 단어 뜻을 다 적고 있지만 사실 모의고사 풀 때는 전혀 몰라도 되는 단어겠죠. 그래서 이 흉중에 쌓인 말씀을 실컷 아뢰고 싶다. 이게 이 글을 쓰는 동기일 거야. 그리고 이런 변신을 하고 싶다라는 말의 동기이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내려가 볼게요. 아, 영탄이 있다. 이내 몸이 천지간에 늦게 나니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얘들아, 요 늦게 나다라는 거에 대해서 늦게 태어났다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문신으로서 자기가 등용이 된 게 좀 나이가 들어서 이런 의미예요. 황하수, 물이겠지 뭐. 황하수가 맞지만 초객의 후신인가 상심도 끝이 없고 가태부의 넋일인가 한숨은 웬일인가. 자, 초객 너희 보기 봤잖아. 초객은 굴원을 말하고 가태부 가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보기에 얘네가 어떤 애들이라고 그랬어?
잠깐 보기 볼게요. 여기 보면 초객은 구런을 말하는데 구런인데 참소. 이 참소가 뭐죠? 남이 헐뜯는 말이야. 남이 헐뜯는 말을 듣고 얘가 임금이 결국 얘를 유배를 보내요.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을 탓하며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구런이라는 애가 나오잖아? 그러면 항상 억울함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 그래서 이 구런의 시체를 물고기들이 다 뜯어먹었대요. 그런 썰이 있고요. 그 다음 가태부는 가의를 말하는데 얘도 지금 보면 고관들의 시기, 고관이 뭐 있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얘를 질투해가지고 고난을 겪었다는 거고 자기를 오히려 구런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대. 그렇다는 건 둘이 비슷하다는 거잖아. 그렇지? 원망, 한탄이 많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금 여기에 이 화자도 자기를 초객 혹은 가태부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얘가 고사를 인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 고사를 인용했고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건 내 상황이랑 초객, 가태부의 상황과 유사해. 이런 의미일 거고 이걸 통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한탄하는 거지. 자신을 초객이나 가태부와 비슷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결국에 걔네처럼 나도 너무 억울해. 억울하게 유배 왔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뭐 동일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동일시. 항상 의도를 잘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문장 구조가 좀 비슷하네요. 초객의 후신인가 가태부의 넋이런가 대구법 가능할 것 같고 한숨은 웬일인가 형강은 고향이라. 형강이 지금 강 이름인데 이 화자가 지내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고향에 와 있다 뭐 이런 의미겠죠. 10년을 유락하니 유락이라는 건 유배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 지금 유배 간 지 몇 년? 10년이나 된 거야. 그래서 심지어 이제는 백구랑 벗이 됐어. 백구는 뭐죠? 흰 강아지야? 갈매기지, 그치? 갈매기와 벗이 됐대. 우리 문학에서 되게 관습적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갈매기랑 친구가 됐다. 항상 물알체라는 표현이 나와. 친구가 됐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고요. 이 백구는 이 화자한테 친화의 대상이겠지. 좋아하는 대상이겠죠. 함께 놀자 하였더니 어르는 듯 괴는 듯 했대요. 어르는 듯이라는 건 아양을 떨다. 괴다는 사랑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백구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나한테 아양을 떠는 것 같아. 뭐 이런 의미겠죠.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풀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 좀 할게요. 자, 1번 문제.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네요. 변신 모티프도 나와 있고요. 자, 이 보기에서 발원, 밑에 두 번째 줄에 발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소원을 빌다 이런 뜻입니다. 1번 천상백옥경, 자청전, 그리고 옥황의 악이라는 건 다 천상계의 공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월적 공간에 가서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고자 하는 의도가 맞겠네요. 2번 두견새 넋이 되어서 라는 구절에는 화자가 두견새가 된다는 변신 모티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결국에 얘들아 이것도 생각해야 돼. 왜 하필 수많은 새 중에 두견새겠어? 두견새가 뭘 상징해? 하늘 상징하잖아. 이게 그때 이화의 월백화고에서도 나왔죠. 두견새는 다른 이름 자규이기도 하고 뭐 소쩍새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항상 새벽에만 울어요 얘가. 그래서 하늘 상징하는 애인데 결국에는 짹짹거리면서 임한테 자신의 마음을 하소연하고 싶다라는 것과
연결을 지을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구름이 되어서 자미궁에 날아오르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거 결국에 천상세계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날아오르는 걸 선택한 거죠. 3번도 괜찮네요. 4번 볼까요? 10년을 유락하니 백구와 벗이 됐다. 자연물인 백구를 천상세계의 존재로 설정한 후 그 벗이 되겠다라는 변신 모티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한다. 얘들아, 백구가 천상계 존재였으면 얘가 지금 백구랑 어울릴 수나 있어? 없어요. 백구가 지금 나랑 비슷한 이 공간에 있기 때문에 어울린 건데 일단 뒤에 얘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한 애도 아닐 뿐더러 천상계 존재로 설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만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천상계 존재로 설정하고 만났다고 하려면 얘가 거기로 올라가야지. 그거 없단 말이에요. 다 틀린 거죠. 정답 4번. 그 다음에 3번. 네, 1번 선지. 이내 몸이 천지간에 늦게 태어났을 뿐 심정은 초객의 억울한 심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맞죠? 아까 자기를 초객과 동일시했잖아. 그렇다는 건 내 마음이 초객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리고 천지간에 늦게 태어났다라는 건 내가 그만큼 벼슬을 좀 늦게 시작했다. 이 정도이겠죠. 그리고 아직 가능한 건 없는 것 같아. 자,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이제 A 가볼게요. 남다른 임을 만나 금화성 백옥당의 꿈조차도 향기롭다. 여기서 말하는 임은 당연히 임금이겠지. 이 당시 성종을 말합니다. 성종. 꿈조차도 향기롭다라는 건 과거의 임과 함께 지냈던 그 장면이 꿈이었지만 그것마저도 너무 행복해.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의 임과 함께 지낸 행복감의 표현이다. 과거의 임과 함께 지낸 행복감의 표현이다. 라는 거. 오색실 이음 짧아 임의 옷은 못하지만 바다 같은 임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으리라. 자, 얘들아. 옷 있죠? 옷. 옷을 만들어주는 건 보통 여자야, 남자야?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여성화자라고 말할 수 있고 너희가 옛날에 배운 것 중에 삼위인곡에서도 임금을 위해서 옷을 만들고 싶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과 또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에 대한 뭐 정성이나 사랑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걸 만들 수는 없대. 너무 실이 짧아서. 하지만 바다 같은 직윤의 임의 은혜를 내가 조금이나마 이런 뜻이죠. 조금이나마 갚고 싶다. 아, 그렇다는 건 이 화자가 임을 막 원망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지. 사랑하기도 하죠. 백옥 같은 인의 마음, 직유죠. 근데 옥 같은 마음이라는 건 뭐겠어? 옥이 변해? 안 변해요. 이거는 정절과 관련이 있어. 임을 위해서 내가 지켰는데 장안의 어젯밤에 무서리가 마구 내렸대. 자, 장안 이건 알아야 되는데 장안이 어디야? 장안 서울이란 뜻이에요. 서울. 중심부라는 의미예요. 장안에 무서리가 내렸대. 얘들아, 항상 고전에서 서리는 시련이에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서울에 정치적인 시련이 찾아왔다. 임금이 좋지 못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걸 상징합니다. 일모수죽의 취수도 댕박구나. 이런 거 사실 각주 줘야 돼. 몰라도 되는 단어인데 일모수죽, 죽자 들어가니까 대나무겠지 뭐. 이거는 해질녘 긴 대나무 란 뜻이고 취수 의지해 있다 이런 뜻이고요. 냉박 차갑다 이런 뜻이야. 차갑구나. 취수 푸른 소매. 취수는 원래 푸른 소매란 뜻인데 나의 푸른 소매가 차갑게 느껴진다. 그거 전혀 안 중요하고요. 그냥 혼자 센치해져가지고 대나무 옆에 기대가지고
슬프다, 외롭다, 그냥 이거 느끼는 거 정도예요. 유란, 난초죠. 난초를 꺾어서 이미 계신 데를 바라보니 약수가 가려져 있대. 구름이 험하대. 둘 다 세모. 약수 어디서 많이 봤죠? 그 너희가 학교에서 규원가 배울 때 나왔어. 규원가. 약수가 뭐냐면 전설상의 강인데 부력이 너무 강해서 강하면 안 되지. 너무 약해서 깃털만 떨어져도 가라앉는다. 라는 전설상의 강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 다 장애물이다. 임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럼 내신에서 이런 것들과 또 유사한 소재를 고르라는 문제 나올 수 있고요. 3위인곡에 나오는 구름, 안개 이런 애들이 답이 될 수가 있다. 구름, 안개. 자, A 있는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뒤로 넘어가서요. 2번 가볼까요? 꿈조차도 향기롭다라는 건 임과 함께 지낸 순간의 행복감이다. 맞네요. 2번 갑니다. 임의 옷을 못하여 아쉬워하는 모습을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 드러난다. 맞네요. 백옥 같은 내 마음을 통해 임의 사랑을 갈망하던 상황이 드러난다면 이것도 뭐 내가 계속 지조절개를 지킨다는 거고 임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갈망한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4번 무서리가 내렸다? 임이 계시는 공간 서울에서 부정적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 맞습니다. 5번 임 계신 데 바라보는 건 재회를 염원하는 거죠. 재회 염원하지 않으면 임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다 만나갖고. 자, 그 다음 다시 앞으로 갈게요. 중략 밑에 초수남관이 고금의 한둘이며 백발황상의 슬픈 일이 많기도 많구나. 자, 초수남관 각주 볼게요. 초나라 사람 종이가 남관을 쓰고 갇혔다는 고사고 벼슬아치가 죄수가 되는 상황이야. 내가 화자가 죄수가 되는 상황을 지금 초수남관으로 표현을 한 거겠네. 벼슬아치가 유배를 가서 죄수가 된 상황인데 옛날과 현재 한둘이며 라는 건 지금 나처럼 유배 와 있는 관리자, 정치인이 한둘이 아니다. 이런 의미겠죠? 벼슬 하다가 옥에 갇힌 사람 많다란 뜻이야. 나뿐만이 아니야. 백발황상 각주 봤더니 이거 감옥에 갇힌 거래. 감옥에 갇힌 슬픈 일도 나뿐만이 아니야. 많고 많아. 하늘과 땅, 건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이 병이 들어서 혼돈이 죽은 후에, 혼돈은 이런 거 몰라도 된다. 태초의 세상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병 들어서 태초의 세상이 다 망해갈 때 하늘이 침울한 듯 관색성이 비치는 듯. 관색성 각주 잠깐만 볼게요. 옥사리를 의미하는 별이래요. 옥사리. 그럼 이거 뭐야? 옥사리를 비유하는 별이 떠있대. 그렇다는 건 내가 지금 유배를 갔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거죠. 화자의 유배 생활을 암시하는 표현이야. 옛날에는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알잖아. 어떤 별이 뜨면은 이거는 뭐 위험한 일이 일어날 징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고정의국의 원망과 울분만 쌓였다. 고정의국 각주 볼게요. 유배지에서 나라만을 생각하는 충성심이래. 선혜야, 충성심. 충성심. 그래서 나라를 너무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내 안에 원망이랑 울분이 가득 찼대. 화자정서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차라리 한 눈이 먼 말같이 눈 감고 살고 싶다. 여기서 이 한 눈이 먼 말, 이거는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 동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눈이 멀었다는 건 결국에 이제 아무런 의견도 내지 못하는 그런 처지를 말합니다. 창창막막, 이거 뭐 아득하다 이런 뜻이? 너무 아득하여 못 믿을 건
조화다. 조화는 이치라고 생각하세요. 이치. 이 세상에 이치나 조화는 믿지 못하겠다. 이러나 저러나 하늘을 원망할까 서리법이죠. 하늘을 원망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 자, 뒤로 잠깐 넘어갈게요. 큰 도적도 성이 놀고 백이도 굶어 죽으니 동릉이 높은 건가 수양산이 낮은 건가. 이게 좀 해석이 어렵죠. 도적이 성이 논다라는 건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거야. 그런데 백이가 누구야? 뒤에 복이 봐봐. 뒤에 복이에 백이가 나와. 백이가 어떤 인물이냐면 3번에 은나라 말에서 주나라 초기까지 살았던 사람으로 지조절개를 상징합니다. 주나라 무왕이 도덕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여 주나라 백성이 되는 걸 거부하고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어먹다가 죽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유교 사회에서는 백이가 유교 지조절개를 상징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백이 말고 숙제도 있어요. 백이 숙제. 이렇게 둘이 쌍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백이 같은 애들은 굶어 죽었다. 라는 얘기는 결국 뭐겠어? 이 도적이랑 백이를 대조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오히려 지조 있는 신하가 미움을 받는 거 얘기하는 거야. 나쁜 놈이 잘 되고 나같이 착한 지조절개 있는 충신이 벌 받는 것.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에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백이에 비유한 거야. 그리고 나만 벌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자, 동릉 각주 봤더니 옛날에 큰 도적이 살던 곳이라고 되어 있고요. 수양산은 백이가 살던 산이라고 아까 나와 있었죠. 동릉이 높은 건가 수양산이 낮은 건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 뭐 중요한 표현은 아닌데 도적과 충신은 분간할 수 없는 혼란스러움을 비유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동릉이 높은지 동릉이 더 낮은지 수양산이 높은지 수양산이 더 낮은지 이게 지금 분간이 잘 안 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결국에 어떤 놈이 충신이고 어떤 놈이 간신이고 이런 것도 지금 확인하기가 어려운 정치 현실이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일 뿐입니다. 혼란스럽다는 뜻이고요. 남화 30편에 각주 볼게요. 뭐 남아진경의 준말이고 장자라는 책입니다. 의론도 너무 많다. 뭐 의견이 너무 많다는 거겠죠. 남가의 지난 꿈을 생각하면 싫고 밉다. 지난 날에 대한 어떤 후회 이런 게 담겨 있고 고국송추 이거는 고향이랑 그냥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돼. 고향을 꿈에가 만져보고 선산의 무덤을 깬 후에 생각하니 구의 간장 요거는 내 마음이죠. 굽이굽이 끊어졌네. 그래서 여기는 유배지에서 고향과 부모님을 그리워한다. 그러니까 뭐 선산의 무덤 이런 거 보면은 뭐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 장해음운 이거는 병을 발생하게 하는 구름이래. 그럼 나쁜 거겠죠? 이게 대낮에 흩어졌대. 호남 어느 곳이 귀역이 모여드는 곳인지 여기서 귀역이라는 건 귀신이에요. 불려우. 도깨비와 두억신이가 싫도록 젖은 가에 백옥은 무슨 일로 쉬파리의 소굴이 됐는가. 두억신이도 귀신이란 뜻이에요. 쉬파리의 소굴이 됐다는 건 이 쉬파리가 간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우리나라에 저 귀신, 불려우, 쉬파리가 아주 들끓는구나 이런 의미겠죠?
북풍에 혼자 앉아 끝없이 우는 뜻을 하늘 같은 우리 이미 전혀 안 살피니 목란과 가을국화가 향기로운 탓이론가. 목란과 가을국화도 세모칠게요. 얘네도 간신이에요. 그래서 임금님이 나를 돌아봐 주시지 않는 이유가 저기 있는 간신들 때문인가 보다 정도.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 자, 그러면 비와 관련된 문제 잠깐만 가볼게요. 2번 문제. 가을국화가 향기로운 탓을 통해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네, 맞습니다. 간신을 상징할 수도 있다고 했죠. 2번 볼게요. 서서 끝없이 운다라는 건 왜겠어? 혼자 있으니까 서럽고 슬퍼서 그런 거지. 짜증나고. 2번 맞네요. 3번 갑니다. 쉬파리의 소굴이 됐는가. 이 열받은 거야 이거. 임의 사랑을 갈구하던 마음이 가라앉았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얘는 임의 사랑을 갈구하는 걸 끝까지 유지해요. 4번 귀신이 모여드는 곳인지 자기가 있는 공간에 대해서 귀신이 모여드는 것 같아 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막 이렇게 간신히 들끓고 있어 뭐 이런 의미일 거고. 5번 버림받은 처지가 드러난다. 네, 임금님이 안 살펴주는 건 버림받은 거지. 3번 문제 가볼게요. 임에게 버림받아서 관색성이 비치는 듯. 아까 관색성은 유배와 관련된 별이었어요. 별이 유배와 관련된 별이 떴다는 건 굴원을 떠올리는 모습이 가태부와 비슷합니다. 굴원을 떠올리는 모습이 가태부와 비슷합니다. 지금 이 화자가 자기의 상황을 굴원에 비유했잖아. 근데 가태부도 자기의 운명을 굴원에 빗댔다고 했었어. 그럼 화자랑 가태부의 태도가 비슷하죠. 3번 초객처럼 상심에 빠져 있으면서도 항상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 저와 같은 신하의 진심도 헤아려 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임금한테. 4번 원망과 울분이 쌓여 막막하지만 초객과 백의를 똑같이 따를 수는 없으니 그냥 한눈이 먼 말같이 살아야 하는지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초객과 백의는 죽어요. 근데 얘 죽지는 않았어. 그래서 아까 전에 한눈이 먼 말같이 살아야 하나 살고 싶다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 그거는 결국에 내가 의견을 내지 못하고 그냥 애꾸눈이처럼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5번이 지금 정답인데 아까 수양산과 동릉의 높이를 비교한 건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건지, 뭐가 좋은 놈이고 뭐가 나쁜 놈이지 이게 구별이 잘 안 간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여기서 살고 싶다 라는 걸 추론하면 안 돼요. 이게 안타깝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기서 살고 싶다라는 얘기는 전혀 이 작품과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5번이었고요. 마지막 문제 1번. 초수난간이 고금의 한둘이며 백발황상의 슬픈 일이 많다라는 걸 통해 화자와 비슷한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한 사람이 많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 자기만 유배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다. 근데 지문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 문제도 좀 어려운 게 맞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내용이나 아니면 문제 중에 질문할 거 있나요? 응. 2번? 응. 요거? 아, 지문에서? 아,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왜 썼냐면은 두견새와 구름이 되고 싶은 이유가 과연 뭘까? 두견새와 구름이 돼서 임금님 앞에 가서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잖아. 그러면 여기서 변신 모티프를 쓴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서 일 것이다 라는 거죠. 네. 또? 네, 여기? 여기 맨 마지막 줄? 오른쪽 맨 마지막 줄?
타시던가랑 어. 고신지 뭐 이런 게 서리로 볼 수 있어요? 고신지가 뭐죠? 밑에 호남 어느 분 고신지 여기? 거기랑 맨 밑에 타시던가 이런 걸 서리로 볼 수 있어요? 아. 자, 고신지는 다 이거는 서리가 아닙니다. 호남 어느 곳이 귀신이 모여드는 곳인지 이거는 연결어미예요. 그냥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표현 정도밖에 안 되고 이거는 마지막 향기로운 탓이던가 이거는 보통 서리로 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향기로운 탓인가? 이런 정도의 의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있나요? 질문?